네,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후 들어서 조금 시장의 조정폭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글쎄요,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시장이 거의 조울증입니다. 네, 예, 이렇게 연말에 시장이 열다 보니까 변동성은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전날 밤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을 가지고 미국 증시도 그렇게 폭등이라 할 만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아시아 증시 다 그렇게 길길이 뛰었다가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밀리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 싶은데요. S&P 500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 어려워 보이던 200일선을 갖다가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던 날 돌파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여기다가 느낌표 먼저 하고 물음표를 뒤로 했습니다. 팩트 자체는 지금 돌파는 했습니다만 긴가민가 싶은 거죠. 4,000포인트 넘었으니까 이제 다음 4,150까지 가느냐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 연말에 4,300 간다는 그런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이거 보시죠. S&P 500 때 10분 차트로 보시면은 이날 이제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 그때 파월 연설이 있기 전까지는 소위 그 졸츠라고 하는 그 고용 보고서에 네네네. 일자리 구인 숫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그거는 시장으로서는 좀 부담스럽고 잠정주택 판매 같은 게 전년비 30 몇 프로 떨어지고 이러다가 파월 연설 듣고 치솟고 한 번 더 치솟고 하는 이런 대단한 장을 보였습니다. 아마 좀 파월 연설 앞서서 조금의 공매도 세력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이고 어제는 결국 밀렸나 싶었는데 그럭저럭 해서 낙폭을 좀 줄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됐어. 연말 가는 거야. 산타랠리 오는 거야. 이만큼 뛰었으면 숨 고르기는 필요한 거지 하는 쪽하고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네네. 엇갈린다고 볼 수 있죠. 진짜 언론들 보면은 저는 헤드라인 다는 것을 사실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CNBC, 베런스, 뉴욕타임스 할 것 없이 헤드라인을 전부 이렇게 달았습니다. 12월에 다음 FMC에 결국 이 금리 인상폭을 줄인다 이걸로 전부 잡았는데 이거 우리 모르는 얘기입니까? 다 했던 얘기예요. 이미 예상은 조금 하고 있었죠, 시장에서. 11월 네. FMC 때도 다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고 다 했던 얘기인데 저걸 갖고 그러면 시장이 저렇게 뛰었다? 이것 보시죠. 지금 이렇게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하는 모습은 이제 실시간 그거 하는데 지금 제목은 이렇게 답니다. 달달해요. 파월이 말하기를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 있는 그 경로가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강조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아래쪽 자막은 이렇게 또 답니다. 여전히 저 인플레이션의 향후 경로는 여전히 극도로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 네. 옆에 보니까 뭔가 싶었더니 나스닥 100 종목 가운데 제일 찌질한 애들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사업 쪽 하는 보안 업체인가 본데 이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21%까지 밀리던 게 전날 대비 21%까지 밀리던 게 그나마 파월 의장 이런 얘기 들으면서 조금 낙폭 줄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보시죠. 시장은 일단 듣고 싶었던 말이 주목이었습니다. 파월은 확실히 11월 FMC 때나 잭슨 홀 때 비해서는 조금 순해졌다라고 훨씬 좀 도비시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오른쪽 먼저 보시죠. 오른쪽 보시면은 빨간색 칠한 부분은 시장이 듣기에 반가운 소리였고요.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파란색 칠한 부분은 또 파월이 은근히 자기 생각입니다. 듣고 싶었던 얘기는 금리 인상 속도 완화한 것이 타당하다. 빠르면 12월에. 이게 다 아는 얘기였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는 급속한 긴축 정책의 완전한 효과는 아직 느껴지지 않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네.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는 않는다. 요거 이제 11월 달 FMC 기자회견 때하고는 톤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도 여전히 하죠. 조기에 완화 정책을 하는 것은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지난 9월에 예상한 것보다 약간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할 수 있다. 점도표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거단 말입니다. 심지어 11월 달 FMC 때는 얼라시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약간 썸화시라고 했다고 좋아한다. 이런 식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다 경제가 연착륙으로 향할 길을 보고 있다. 이런 식인데 여기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가봐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회색 처리, 음영 처리한 부분은 파월은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임금 증가세가 앞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스토리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임금, 물가, 이 소용돌이 네네. 여기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말도 한번 보시죠. 말이 좀 어려워서 주어 동사부터 보시죠. 긴축 속도 완화 시기는 그러면 금리 인상폭을 줄이는 게 언제부터? 이거는 덜 중요하답니다. 뭐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얼마나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 제약적 수준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덜 중요하다. 뭐 75bp 하다가 50bp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50bp가 되건 25bp가 되건 더 가도 계속 가다 보면 얼마나 높이 갈지 그리고 그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지가 더 네네. 중요하다. 사실상 파월은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네. 그런데 시장은 이제 그렇게 반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도 듭니다. 네. 계속 보면 3월부터 이런 얘기 나왔죠. 그때 의회에서 역사가 기록해 주길 바랍니다. 폴 볼커처럼 되고 싶다는. 그렇게 했더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파월은 볼커를 갖다가 아주 칭송했고 아마도 볼커처럼 행동해야 될 거다 이렇게 됐는데 9월쯤 오니까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에서 파월은 아스번즈가 될까 폴 볼커가 될까 심지어 윌리엄 더들리도 워싱턴 포스트에 그렇게 씁니다. 제롬 파월은 누구처럼 될까 뭐 이런 얘기인데 아스번즈는 이 양반도 그래도 밀턴 프리드만 박사학위 그거 지도 교수였습니다. 네. 나름대로 경제학자고 했는데 70년 닉슨 행정부 때 연준 의장으로 취임했죠. 그리고 그때 뭐 석유 파동으로 난리가 나고 하니까 유가 빼고 그리고 음식료 빼고 해서 코어 CPR을 갖다 창안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오죽하면 이런 책도 나왔겠습니까? The Secret Diary of 아스번즈입니다. 아스번즈의 비밀 일기. 그러니 닉슨 행정부에 막 휘둘리면서 그 인플레이션 높은 시기에 금리 인상을 안 했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으로 왔던 또 폴 볼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준 의장도 했고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만 볼커 룰도 창안했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정부도 못 건드리긴 폴 볼커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부가 또 지켜줬습니다. 지미 카터도 그랬고요. 지미 카터가 저때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것도 이란 사태도 있고 해서 그거 재선 실패하고 레이건도 그거 했습니다만 저 민주당원이었던 폴 볼커를 갖다가 레이건은 또 연준의 저 강력한 그때 금리 인상을 또 지켜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파월이 볼커가 되겠다고 했는데 살짝 이번 브루킹스에서는 볼커에서 번스 쪽으로 살짝 좀 발이 더 넘어갔다라고도 네. 보겠습니다. 사실은 연준은 먼저 가지는 않죠. 시장이 나온 결과를 네, 보고 움직이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보통 연준의 의사결정을 뭐 샤워실의 바보들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물 뜨거워지면 찬물 세게 틀어가지고 네. 차가워지면 다시 뜨거운 물 틀고 뭐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도 하는데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연준의 결정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네, 12월에 네. 좀 폭을 좀 낮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300원대를 뚫고 아래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환율은 1,200원대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증시하고 환율 상황을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일단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시죠. 네네. 달러 인덱스는 200일선 붕괴됐나? 여기는 물음표 먼저 하고 저는 느낌표를 뒤에 붙였습니다. 그냥 붕괴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예, 볼 수 있고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다. 내려갈 수 있고 더 밀리면 아주 심한 위클리에서는 심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수의 상방룸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빅스하고 이렇게 겹쳐놓은 거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이 밑으로까지 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상방룸도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거 보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11월 23일까지만 해도 4분기 4.3% GDP 성장률 전망했다가 어제 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나오니까 또 이렇게 2.8로 훅 떨어뜨리던 정신 없습니다. 시장도 정신 없고 연준도 이렇게 지표 따라 춤을 추면서 전망하는데 우리 뭐 딴 거 있나요? 지금 200일선 왔습니다. 마침 네네. 왔고 이거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2,600보다는 2,585 같고 환율은 저는 뭐 1,260원대 초반까지도 열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우리 지수에 그나마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네. 있고 지수의 상승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